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건축 강의 세미나 두 번째, 저번 주에는 외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건축의 공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 내용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는 목적이. 그럼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축의 계획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교회만의 공간이 돼 가지고는 지속 성장을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 사회와 교회가 소통하고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와 같이 유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요인들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건축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회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지속성장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교회 공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 스타일의 교육공간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하면 보편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 틀에 교회의 교육공간을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교육공간의 시스템은 획일적인 교육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요. 제도권식,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의 교육공간이 한국 교회의 교육공간과 거의 같은 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교육공간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육공간은 대안학교적 스타일의 교육공간입니다. 대안학교적 스타일의 교육공간은 뭐 교실이 20개, 30개 되는 이런 초등학교 스타일의 그 교육공간이 아니고 집합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그 소그룹실에서 나눔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제 교육과 소그룹 공간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관의 형태.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유치부실이라면 25평 대안학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대안학교를 구현할 때는 그 외곽 벽 쪽에 소그룹 공간을 몇 개씩이라도 넣어서 아이들이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4~5명씩 소그룹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이런 교육 형태입니다. 이게 대안학교적 스타일이거든요. 유대인 회당을 가보면 유대인들의 교육 공간의 형태는 이런 대안학교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4~5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잘 돼 있는 그 도서관이 그 교육 공간에 이렇게 작은 부스에 마련이 돼 있고, 그 자기네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육 형태는 그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저력이 돼 있고, 자기네들의 역사 뿌리 이런 것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교회에서 주입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세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 우수성, 프라이드 이런 거를 잃지 않고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회당을 쭉 답사하면서 그쪽에 가이드를 하는 분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 공간, 대안학교적 교육 공간을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우리의 미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이 젊은 청소년들의 어떤 비전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의 무엇보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 교육이 왜곡되어져 있고 역사도 거의 지금 상실되어져 있어요. 역사의 뿌리가 지금 다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이 중심을 못 잡고 있죠. 그리고 학교의 제도권 교육은 전교조가 이미 다 뿌리 박혀가지고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교육 공간에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노인 복지와 교회입니다. 자, 교회 공간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도 좋지만 앞으로는 실버 어르신들의 공간이 계속 증대되어 가죠. 그래서 어른들의 커뮤니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은퇴자들의 다양한 재활, 재기, 갱생, 회복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위에 보여지는 그림은 그 어떤 교회에 실버 센터를 찍은 건데 교회 안에 한 30평 되는 공간을 저렇게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보면은 뭐 간단한 탁구도 하고 노래방도 있고 또 취미 교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런 거예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저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교회에 붐빕니다. 그리고 교회가 활력적이고 역동적이죠. 저런 공간의 배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복지 및 영유아 케어로서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공간은 굉장히 교회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서는 교회가 이 어린이 공간, 그 다음에 그 키즈랜드, 어린이 도서관 이런 공간은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라 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놀이방 이런 것들은 젊은 부인들을 교회에 발걸음을 이끌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역시 성장함으로써 계속 그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일부 어떤 교회의 예를 우리가 잠깐 들면은 교회 1층은 문화공간 아닙니까? 그 문화공간에 카페 옆에 키즈랜드를 두는데 그 키즈랜드에 키즈 북 카페하고 결부시켜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책도 빌려보고 부모들은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죠. 근데 이걸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 4살 미만 아이들의 그림책을 계속 사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림책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안 보거든요. 실증이 나서. 그럼 새로운 그림책을 계속 사서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그건 못해요. 아이들 그림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몇만 원씩 돼요. 그리고 그림책을 이렇게 딱 펴면 요즘은 그 책 속에서 뭐 음악도 나오고 뭐 기린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그렇거든요. 그게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아주 그 참 좋은 책을 비치하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회원이 2,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회원이. 그러니까 젊은 부인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오후에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저렇게 책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문화교실에서 문화 강좌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일보다 평일이 더 역동적이고 활발하죠. 교회가.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영유아 케어와 키즈랜드와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성장에 지속적인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 청소년과 교회인데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학교에서 저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요. 보통 학원으로 내몰리죠. 그냥 학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마음 상태와 이런 것들이 피폐해져 있고, 특히 왕따 현상이 너무나 심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권 교육에 아주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흡수해서 교회가 청소년들의 치유와 회복과 소통과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우리가 도심지에 가보면 요즘은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잘 돼요. 스터디 카페는 어떤 거냐면 거기서 청소년들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있어요. 차도 마시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비싸요. 들어가기가 다 뭐 이렇게 아주 카드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을 교회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붐비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유형 중에서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에 오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옵니다. 자, 이런 청소년들이 모일 때 청소년들의 스포츠 공간, 청소년들의 탁구장, 청소년들의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완비해주면 그 교회는 완전히 젊은이들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PC 카페, 그 다음에 공연, 체육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역동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래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문화센터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해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간은 일단은 문화센터화 돼야 되고 근린센터화 돼야 되고 지역사회와 치유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화합의 장으로서의 공간, 지역 주민의 그 어떤 축제의 공간으로서의 교회 마당, 그 다음에 다양한 상담실, 정보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교회에서 일정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 상담을 해줘요. 뭐 고혈압서부터 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매너리즘적 프로그램의 형태를 보면 전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끽해봤자 뭐 카페, 뭐 상담, 뭐 세미나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지역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보죠. 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상담, 법률 상담, 의료 상담 이런 거는요. 지역 주민이 아주 갈급한 겁니다.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직분을 가진 분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일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내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교회하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고 뭐 영어 회화 좋지 않습니까? 뭐 악기 이런 거 좋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 오산 쪽에 교회를 하나 갔더니 애견 카페가 있어요. 애견 카페. 근데 그 교회는 그 지역 아파트의 젊은 부인들이 개 한 마리 데리고 그 교회로 다 집합을 해요. 그리고 교회 그 애견 카페가 한 15평 되는데, 거기서 뭐 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 뒤에 마당은 개 마당이에요. 개 마당. 개들이 뛰어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휴가 때에는 난리가 난답니다. 그 개 뭐 상담하고 이러느라고요. 자, 이런 거는 뭡니까?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지속 성장과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 교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젊은 부인들이 꽉 차요, 가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자꾸 노리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그냥 그 매너리즘에 젖어 있고, 뭐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최고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아니 평일에 교회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자꾸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성장하는 교회를 갔더니 미국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체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있고, 은행 파출소가 있고, 그래요. 저게 지점. 그만큼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제가 LA의 어느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거기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교회 옆에. 자, 이 정도로 교회가 이제 어떤 지역 사회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치열하게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자, 교회 건축을 하는 데서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이게 목표가 설정이 될 때 그 교회 성장합니다. 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해요. 역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그 지역,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하고 전도하려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고, 특성이 어떻게 되고, 이거 고민하잖아요. 자, 역동적인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지역이 뭐가 필요하냐, 뭐가 갈급해 하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제발 교회 주차장 평일날 열쇠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열어 제끼세요. 다 들어와서 주차하고, 그 쓰레기 좀 뿌리면 어때요? 문 꽉꽉 닫아 놓습니까? 교회 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역 주민이. 예? 그 왜 교회 주차장 문 못 열어 놓으세요? 지금도 가보면 쇠사슬로 다 이런 교회 많습니다. 물론 열어놓는 교회도 많지만. 이러니까 교회가 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과감하게 부시고 오픈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가가야 됩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지역사회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교회 공간의 유형을 받고 월요일 날 이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